네, 대표용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요거 요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보관 중인 물건과 현존하는 물건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보관 중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있었던 계속 보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셔야 되고, 현존하는 물건은 사실 현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물건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 이거 지문은 맞죠. 이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아닌 자죠,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 물건. 자, 이게 요 사람 말고 영장 없이 압수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임의 제출인 거죠. 임의 제출. 어쨌든 간에 영장 없이 압수를 했으니까 이게 임의 제출인데, 요 임의 제출이 몇 조예요? 218조죠. 근데 요 218조에서 지금 이게 제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소유자, 예, 소지자, 그 다음에 보관자예요. 그래서 소유자, 보관자에 해당되는 요 판례가 지금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혈액을 이렇게 체혈했던 간호사, 그 다음에 이제 비망록 사건에서의 그 교도관이죠. 교도관, 간호사 교도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영장 없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낼 수가 있는데, 이미 제출할 때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닌 자라고 그랬죠. 그럼 아닌 자였을 때 판례는 뭐가 있습니까? 실제 이제 피해자 있었죠. 피해자. 아닌 자 중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래서 여러분들 쇠파이프 그 사건 있었죠. 쇠파이프 들고 내가 얻어 맞았어요. 그러는데 남의 집에 가지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주면서 경찰관에게 이겁니다라고 이게 줬던 그런 판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판례에서 영장 없이 만약에 이제 주니까 이제 그걸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218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이 되기 때문에 218조의 위반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로 위수증이 되는 거죠.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돼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위수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위수증의 특징이 뭐예요? 당사자가 뭐 하더라도, 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요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닌 자가 했기 때문에 아닌 자가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장 없이 했다. 영장 없이 했으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수증이란 말이에요. 위수증인데 한번 위수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자, 이를 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이제 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요 사람들이 뭐예요? 당사자죠. 당사자.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설령 뭐였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설령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위수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날리시고, 자, 디귿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어요. 착수를 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관리 책임자에게 여기 관리 책임자 누구요? 이렇게 해가지고 착수하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했다? 영장을 제시를 했는데,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자, 여기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관리 책임자 보여줬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걸 압수하려고 하는데, 요때 그 사람에게 또 뭐 해야 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 따로 또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개별적으로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뭐 대표자한테 한 명 해가지고 자, 이거 봤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런다? 이거 다 각자 그 사람한테 압수를 하려고 하면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 해야 된다? 압수를 해야 돼. 그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되죠. 각각 뭐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각각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례도 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판례. 자, 리을번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제 215조에 따라서, 자, 여기 어떻게 됩니까? 공소 제기 후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소 제기 후 이렇게 보시고, 아주 네, 잠깐만요. 네. 공소 제기 후
공소 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 215조에 따라서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가지고 발부받은 요 영장에 대해서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소 제기 후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공소 제기 전과 공소 제기 후를 놓고 보시면 공소 제기라고 하는 걸 앞에다 두고 공소 제기 전은 우리가 뭐예요? 여기가 피의자고 공소 제기 후에는 피고인입니다. 근데 공소 제기 효과와 관련돼 가지고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여기 피고인과 누구는 검사는 어떤 관계죠? 당사자, 대등한 당사자가 돼요. 대등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대등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 쪽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강제 수사가 안 되는 건데 단 뭐는 된다. 임의 수사는 되는 거죠.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장을 만약에 이 사람 어떻게 해도 영장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모든 권한이 어디로 가냐면 공소 제기가 되면 모든 권한은 다 어디로 가요? 수소법원으로 갑니다. 수소법원. 그래서 이제 수소법원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소법원이 알아서 뭐는 할 수 있죠?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또는 압수, 수색, 검정. 요거는 뭐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담당 법원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2단계가 공소제기 전이라면 어때요? 공소제기 전이라면 수소법원이 없기 때문에 이 피고인 구속,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공소제기 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검사가 청구하고 누구에게?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표시하죠. 지방법원 판사. 요 지방법원 판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지방법원 판사가? 네, 지방법원 판사가 우리가 지금 영장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장 담당하는 요 판사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요. 자, 요 판사한테 청구해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지금 어떻게 돼 버렸다. 지금 상태에서는 공소가 제기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소가 제기가 돼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 있죠.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 판사는 절대로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해가지고 그래서 요 사람이 그러면은 정식 적법한 그래야 되겠네요. 정상이라기보다는 적법한 뭐가 아닙니까? 적법한 영장 발부권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 뭐가 돼버리냐면 다 위수증이 됩니다. 아시겠죠? 위수증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법원의 처분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삼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질문 이제 맞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물 목록을 작성을 하는 경우에 자 이제 수사기관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압수를 이제 하고 나면 압수를 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수 목록을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제 요거를 압수 목록을 줘야죠. 압수 목록을 줘서 이거 압수했습니다라고 해서 서로 나중에 이제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압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압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상세 목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적어야죠. 명세를 잘 특정을 해야 됩니다. 특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종이를 해가지고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는 가능하냐? 이게 좀 문제예요. 전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거 이거 가능하냐? 파일 형태로 보내는 거 이거 가능한 거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 파일 형태로 압수 목록 보내는 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 전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자 파일로 안 되는 거는 뭐가 안 되는 거죠? 공소장. 공소장의 내용들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로 쓴 것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건 돼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전자 파일로는 공소장 요거 안 되고, 그다음에 자 어떻게 되죠? 공소장 또 뭐가 있냐면 변경 신청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도 만약에 이제 공소장이 변경이 만약에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공소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전자 파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자 파일로 보내면 안 되지만 뭐는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압수 목록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메일로 보내면서 이거 압수했어요. 뭐 다이아몬드 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긴 틀렸고요. 그럼 틀린 것은 어떻게 되냐면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답입니다.